문제 7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로그 2의 x 빼기 3 그리고 로그 2의 x 빼기 6의 곱이 40보다 작다. 전개해주면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9 로그 2의 x 더하기 18 빼기 40이 작다 0보다. 따라서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9 로그 2의 x 마이너스 22가 작다 0보다. 이 식이 마침 로그 2의 x 빼기 11 그리고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곱으로 인수해야 되니까 따라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와 11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4분의 1과 2의 11제곱인 2048 사이에 있는 것. 따라서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x의 최대값은 따라서 2047이다. 8번 모든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 두 식이 성립할 때 a5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이 과정을 완성하라.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세 개의 수 a2와 무엇과 a8이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a2가 있으면 a3, a4, a5, a6, a7 그리고 a8 이와 같이 있고 그래서 a2와 그것과 a8이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같은 간격으로 써야 되니까 이가 따라서 a2, a3, a4, a5 따라서 a5를 1번 자리에 넣으면 그럼 a2, a5, a8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 개의 수 a3 그리고 그것 그리고 a7이 a3이 이 값이고 그리고 a4, a5, a6, a7이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간격에 있는 a5 2번의 빈칸에도 a5를 넣으면 그럼 a3, a5, a7이 역시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등비 중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a5의 제곱은 a2와 a8의 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a5의 제곱이 a3과 a7의 곱이기 때문에 a3, a7 따라서 a5의 4제곱 그러니까 이 두 값을 곱한 a5의 4제곱은 a2, a3, a7, a8 그러니까 a2, a3 그리고 a7, a8 이 대수의 곱과 같다. 그래서 3번에 이 식을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a5의 제곱의 값이 얼마인가 를 얘기해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a2, a3의 값이 2분의 3이고 이 값을 곱해주면 a5의 4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a2, a3 그러니까 2분의 3과 그리고 a7, a8 그 값이 5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81이고 그러므로 a5의 제곱은 그 제곱의 제곱이 81이기 때문에 이 값은 9이다 라고 4번의 빈자리도 채울 수가 있겠다. 9번 파이보다 크거나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하여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때 이 값을 구하라. 그럼 당장 이 방정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6 sin x 더하기 1의 절대값이 k다 이 방정식에서 따라서 6 sin x 더하기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이므로 그러므로 sin x는 하고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쓸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넘기고 6을 나눠서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것과 그리고 sin x는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된다 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x가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sin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리면 sin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파이 이 점을 포함하고 2파이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 교점의 개수가 3개다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sin x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선을 두 개를 그을 것인데 마이너스 6분의 1은 아무래도 0 근처에 있는 값이니까 뭐 이렇게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어서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적당히 그으면 4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0이 되게 선을 그어야 여기서 1개의 점에서 만나고 아래쪽에서 2개의 점에서 마저 만나서 3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값이 그러니까 보다 큰 값이 0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 이제 써주고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 이것이므로 따라서 k는 1 이고 그때 이 방정식은 sin x는 하나가 0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sin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다.
특히 그러면은 그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는 아무래도 그 사인 x는 0이다 에서 나오는 그 근이의 알파이고, 그 다음 베타와 감마는 사인 x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인 x는 0이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알파의 값을 파이다 라고 정할 수가 있고, 이며 사인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여기에서 베타와 감마의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값은 아무래도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더하면 3파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은 3파이다 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인 그러므로 k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이 값은 k가 1이고 1 곱하기 알파가 파이이고 파이, 베타 더하기 감마가 3파이니까 3파이 여기에서 약분되고 3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10번 이 곡선 위의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접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다음의 그래 과정을 완성하라. 곡선 C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넣으면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t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ft는 t가 어떤 값일 때 어떤 최소값을 갖는가 그걸 먼저 우리에게 묻고 있고, 당장 ft는 그런데 미분계수니까 4t 세제곱 빼기 15t 제곱 빼기 18t 더하기 2이니까 이 함수가 t가 어떤 값일 때 최소값을 갖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럼 이 함수가 어떤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줘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면, 미분하면 12t 세제곱 12t 제곱 빼기 30t 빼기 18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6 곱하기 2t 제곱 빼기 5t 빼기 3, 따라서 인수분해가 1과 2와 1과 3과 2와 3 이렇게 3과 2 이렇게 나야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가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개의 값에서 미분계수가 여기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그런데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만 따지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0 오른쪽에서만 따질 테고, 그때 ft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따라서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t가 어떤 값일 때 어떤 최소값을 갖는가를 우리에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1번 t가 3일 때라고 빈칸 1번에 3을 채울 거고,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f3을 구하면 될 테니까 3을 대입해서 f3이 4 곱하기 27 빼기 15 곱하기 9 빼기 18 곱하기 3 더하기 2 따라서 108 빼기 135 빼기 54 더하기 2 따라서 110 나오고, 여기서 빼기 189 마이너스 79, 그래서 ft가 마이너스 79라는 최소값을 갖고, 즉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접점은, 그러니까 이 곡선 C에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점의 x좌표는 t가 3일 때니까 일단 x좌표가 3이고, y좌표는 x가 3일 때 여기다 대입해준 3을 대입해주면은 3의 4제곱 빼기 5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9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3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7 플러스 3 따라서 마이너스 135 플러스 3인 마이너스 13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y좌표는 끝에 마이너스 132가 되고, 그리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마저 묻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3이고 마이너스 79다 라고 하는 걸 구해놨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79이고 3과 마이너스 132를 지나는 x 빼기 3 빼기 132 따라서 마이너스 79x 플러스 23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32가 되어서,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빈칸 4에 이것 마이너스 79x 그리고 플러스 105이다. 플러스 105 이것을 써 넣으면 되겠다. 11번 두 집합 A와 B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1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 일단 A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등식을 풀면 지수를 밑수를 4로 맞춰서 4의 x제곱 빼기 5x 빼기 3 제곱이 작다 4의 x 빼기 6제곱 보다 이 부등식에서 밑수가 1보다 크니까 따라서 x제곱 빼기 5x 빼기 3이 작다 x 빼기 6 이 부등식을 풀 것이고,
따라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 작다 0보다 이 부등식을 펼 거고, 양변에 적당히 6을 더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x 빼기 3의 제곱이 작다 6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3 빼기 루트 6과 3 더하기 루트 6 사이에 있다. 3 빼기 루트 6보다 크고 3 더하기 루트 6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인데, 그런데 정수인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a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루트 6이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3에서 값을 빼주면 0. 얼마 그래서 그리고 이 값은 5. 얼마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1, 2, 3, 4, 5가 되겠네. 따라서 나는 집합 a를 구했다 라고 우리는 a를 이렇게 구할 거고, 집합 a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정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 집합 a가 이렇게 구해졌으면, 그럼 집합 b를 정의할 때 쓰여지는 이 숫자 a는 a의 원소이기 때문에 1, 2, 3, 4, 5이고, 그 1, 2, 3, 4, 5를 차례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집합 b를 우리가 구성하면 되는데, 근데 이 식을 살짝 좀 정리를 해주면, 한편 3의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제곱은 3의 2a 플러스 k 제곱 이것이니까, 따라서 3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 제곱, 여기에서 a의 1, 2, 3, 4, 5를 우리가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집합 b를 만들면, 집합 b는 하고 b를 우리가 원소를 직접 구할 수가 있겠다. a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0, 3의 k 제곱,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3,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 제곱,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k 제곱, 그리고 5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k 제곱, 이와 같이. 따라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따라서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지금 이 지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5개의 수는 전부 다른 수이고 전부 다 곱해 주어야 모든 원소의 곱이 나올 테니까, 전부 곱해 주면 3의 지수끼리 더해서 k가 5개 더해져서 5k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숫자가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 원소의 곱이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3의 5k 빼기 25제곱 이 값은 1, 여기에서 5k 빼기 25는 0,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5이다.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수가 1인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당장 가로부터 우리는 가에서 x를 1을 볼 때 분모가 0으로 하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따라서 f1이 0이다. 이것과 그리고 f'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값이 4다라고 하는 것을 이며, 이걸 먼저 우리가 읽어낼 거고, 그리고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x가 0일 때에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테고, 따라서 f0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다 0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 f0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다 0, 따라서 f0은 0이다. 이것을 우리가 끌어낼 거고, 그리고 또한 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x의 절대값으로 나눠서 gx의 절대값을 그 식에 대한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g0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연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한 0이 아닌 x에 대하여 양변을 x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x분의 fx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다 gx의 절대값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이며, 그리고 특별히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x를 0으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은 g0이고, 그리고 f0이 0이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은 f'0이므로, 따라서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왼쪽은 f'0의 절대값으로 수렴하고 오른쪽 값은 g0의 절대값으로 수렴하는데, 그런데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따라서 이것이 성립한다. 그런데 g0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g0의 절대값은 4이고, 따라서 f'0의 절대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f'0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서 가와나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f에 대한 성질은 f1이 0이다. 그리고 f'1이 4다. f0이 0이다.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그리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다. 그럼 이쯤 되면 따라서 우리는 fx를 따라서 하면서 fx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fx는 0을 대입해도 0이고 1을 대입해도 0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며 특히 f'1이 4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런데 그 값이 4이고, 또 f'0의 값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주기 위해서 f'0을 구해주면 f'0은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이므로 해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끌려나오고, 따라서 여기에서 일단 b는 3 빼기 a이고, 그리고 따라서 마이너스 b는 a 빼기 3인데, 마이너스 b는 a 빼기 3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따라서 결국은 fx는 이와 같은 a에 대해서 그렇게 식이 쓰여진다. x 빼기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3 빼기 a, 이것인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과 7 사이 있는 수,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fx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따라서 f2의 값은 2를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4 더하기 2a 더하기 3 빼기 a, 따라서 2 곱하기 a 더하기 7, 이것이므로 특별히 a가 7일 때 f2는 최대 14 곱하기 28, 최대값 28을 가지며, 또 a가 마이너스 1일 때 f2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최소값 6이 12를 갖는다. 1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있고, fx를 이용해서 gx를 이와 같이 정의했더니 f0과 g0이 모두 0이다. 그러면 f0과 f0이 0이고, 그리고 g0은 f0 더하기 f'0인데 f0 더하기 2f'0, 이 값이 모두 0이니까 이므로, 그럼 f0이 0이기 때문에 2f'0도 0이고 따라서 f'0도 0이라서 f0과 f'0은 모두 0이 된다. 이며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데 f0과 f'0이 모두 0이기 때문에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f'0인데 그 값이 0이고 상수항이 f0인데 그 값도 0이라서 fx는 이렇게 쓰여진 함수이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정수 이다. 이렇게 fx가 한 문자 a로 나타내어지고, 그러면 gx는 따라서 gx는 fx와 2f'x를 더한 것인데, 그런데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그리고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이와 같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x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x제곱 더하기 4ax, 결국은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4a, 이와 같이 gx가 쓰여진다. 그렇게 우리가 gx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g0은 0인데 0을 지나고, 그리고 gx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 뭐 이와 같이 그려져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0, 여기까지 0보다 작으면 이제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최소값이 0이 되는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건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은 결국은 gx의 그래프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살짝 따져보기 위해서 이 뒤에 곱해진 이 2차식 여기에서 하면서 이 gx가 x가 만나는 점이 어떤 점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2차 방식을 살짝 풀어본다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4a는 0 이 방정식을 살짝 풀어보기 위해서 물론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판별식을 우리가 이제 살짝 볼 텐데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그러니까 a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16a 여가 될 테니까 이 값은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빼기 16a 따라서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6 이와 같이 되어서 결국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이 완전제곱식이고 에다가 32를 더한 a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32가 되어서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진다. 이므로 따라서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도식을 갖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4a는 0이다.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령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넣는다면 알파 베타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주고 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gx는 x축하고 그 알파 베타와 그리고 0 이렇게 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알파 베타와 0의 그 위치 관계를 구별을 해서 이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따져보면 이때 하면서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물론 작은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인 경우 그때는 이 gx의 그래프가 살짝 그림을 좀 그려주고 알파, 베타, 0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0보다 작기 때문에 0 근처에서 따라서 이 조건 그러니까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0이 되는 것이 맞네. 인 경우 k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k는 문제에서 이미 문자를 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k의 최소값은 0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얘기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알파는 물론 베타보다 작은데 베타가 0과 같다면 인 경우 그때는 그래프가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는데 이 값이 0과 같아서 g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k의 최소값 그러니까 gx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오른쪽에서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이제는 알파까지 내려와 버리는 이때 k의 최소값은 알파 물론 여기서 알파는 0보다 작은 수이고 그리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는 경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세 번째 그렇다면 알파가 있고 0이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알파 0 베타 이와 같이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따라서 인 경우 k의 최소값은 이제는 베타가 되네. 그리고 베타는 0보다 큰 수고 0은 아니고 따라서 역시 문제의 뜻에 맞는 경우가 아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알파가 0과 같고 그리고 베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0 알파 베타 이런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도 k의 최소값은 베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k의 최소값 따라서 k의 최소값이 0인 경우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이며 이러기 위한 조건이 결국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니까 따라서 이때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음수끼리 더한 값인데 그 값이 근각의 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6인데 이 값은 0보다 작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4a가 되는데 이 값은 음수끼리 곱하니까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러니까 a 더하기 6이 0보다 큰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러므로 a가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수 a에 대해서 쓸 필요 없고,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 정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에서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f2는 f2가 8 더하기 4a 이 값이고, 따라서 이 값은 크거나 같다 a가 특별히 1일 때, a가 최소일 때 8 더하기 4인 12. 따라서 f2는 a가 1일 때 최소값 12를 갖는다. 14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 gx를 fx를 이용해서 여하지 정의했더니 gx가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g2를 구하라. 당장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따라서 g0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g'0은 0이고, 일단 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식에 0을 대입해서 g0 g0은 0 대입해주면은 f0 더하기 1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g'x가 미분하게 되면 g'x가 f'x 더하기 2x 더하기 1의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f'x, 이것에서 따라서 g'0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g'0을 0 대입해주면 f'0 더하기 f0 그리고 더하기 역시 f'0 이렇게 되네. 이 값이 되고, 그런데 f0이 g'0이 그런데 0, 이 값이 0이다. 그래서 이것을 1번씩, 이것을 2번씩, 1과 2에서 이렇게 1, 2에서 1번씩에서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이 나오고, f0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f'0이 2가 되어서 f'0은 1이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따라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그 fx가 결정이 되고, fx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fx가 결정이 되고, 우린 g1을 알고 싶은데 그럼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따라서 g1의 값은 0부터 1까지 f't dt 더하기 3f1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f1 빼기 f0이니까 더하기 3f1 더하기 1, 따라서 4f1 빼기 f0 더하기 1인데, 그런데 f1은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4 곱하기 0 빼기 f0은 이미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놨고 더하기 1, 따라서 0 더하기 2 더하기 1인 3이다. 그러므로 g1은 3이다.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 가를 보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짝수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차 식분의 fx 빼기 x제곱을 했더니 b로 수렴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fx 빼기 x제곱은 당장 1차식이다. 더구나 1차항의 개수가 b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보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면 나로부터 fx 빼기 x제곱은 bx 더하기 c 꼴로 쓰여지는 식이다 이며,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렇게 일단 나에서 fx가 2차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이게 짝수 참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편 가에서 f-x와 fx가 항상 같으니까 따라서 x-x를 대입한 x제곱 빼기 bx 더하기 c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는 이 식이 항등식이 되고, 그러므로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b와 b는 같은 값이다. 즉 b는 0이다 라고 그렇게 b의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결국은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는 fx는 x제곱 더하기 c와 같은 형태의 이차함수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해서 x를 a로 보낼 때 k는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쨌든 그럼 0으로 가는데 이 전체 이 식의 값이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니까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값은 어쨌든 1이나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되고, 결국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역시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주면 다해서 x를 a로 보낼 때 결국 fx 이 분자에 해당하는 이 극한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므로 따라서 fa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c 이 값은 0이다.
그래서 C를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C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결국은 따라서 fx를 이제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다. fx를 x제곱 빼기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fx에 x제곱 빼기 a제곱을 넣어서 이 식을 만들면, 그러면 x 빼기 a의 k제곱분의 분자가 x 빼기 a랑 x 더하기 a의 곱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x 빼기 a하고 x 더하기 a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a가 0이면 또 같은 값이 되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서 다른 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k가 1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살짝 구별을 좀 해주면, 여기서 이때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이 식의 절대값, 이것이 수렴하려면은 k가 뭐 분자가 다 부모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k가 반드시 1이 되어야 되고, 자연수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k는 반드시 1이어야 하고,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이러면 이때 k는 반드시 1이어야 하고, 그때 이 극한값은 x를 a로 보낼 때 주어진 식은 x 빼기 a 분의 x 빼기 a x 더하기 a의 절대값이 되어서 결국은 약분이 되고 2a의 절대값, 이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1이다 라는 조건을 얘기해 준 거니까, 따라서 2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a가 0이 아니면은 k는 1이어야 되고 그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식은 a에 0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 x의 k제곱분의 x제곱의 절대값이 되어서 이것이 수렴하려면은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은 k가 2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k가 1이 되어도 좋은데 k가 1인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모순이 되어서 이때는 k가 2가 되어야 하고, 그때 이 극한값은 x를 a가 0이니까 0으로 보낼 때 x의 제곱분의 fx, 그러니까 x제곱이 되고, 이것의 극한값은 1이 되어서 문제의 뜻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a는 0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a의 값도 마저 정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a가 0이 아닌 경우하고 0인 경우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따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경우를 다 따졌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a와 b의 순서상은 a가 0이고 b는 0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 0과 0, 그리고 a가 2분의 1이고 b는 0, 2분의 1 0, 또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